네, 안녕하십니까. 홍주부TV 홍선생의 주식 부자되기 프로젝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월 30일 월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4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살짝 반등을 잡아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씩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일단 증시가 살짝 반등을 주었고, 이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빠르게 영상 찍어 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 증시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10월에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일단 11월 증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달라붙어 주는지를 지속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보다는 그냥 내일 영상을 안내를 드릴까 했다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증시가 좀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인버스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우리 곧버스 종목, 요거 곧버스 종목과 그 다음에 코스닥 인버스, 그 다음에 2차전지 인버스 합산해가지고 현재는 25% 수익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 했었을 때는 한 32%, 34% 요 정도 수익권인데 지금은 살짝 조정을 받아주게 되면서 25% 수익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증시 바닥일까요, 여러분들? 증시 바닥? 저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방산주라든지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채권 추심주 관심 가지시자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종목군들은 조금씩 시세를 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요거 인버스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 눌러주면서 마감을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 지수가 하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인버스가 상승 출발을 했어요.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일단은 오늘 오전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선물 지수가 상승 흐름을 가져가 주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살짝쿵 증시 반등, 인버스는 조정 눌림목 구간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음봉 패턴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증시가 살짝쿵 반등을 해주게 되었을 때 수급이 많이 달라붙어 준 거냐, 그죠? 코스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해 주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양봉으로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 바닥인가? 근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증시에 유입되어주는 수급은 없었어요. 그죠? 그냥 뭐 개인, 외인, 기관 거의 매수세가 없이 진행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살짝씩 매수 포지션은 잡아주었지만 의미 없는 매수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코스닥도 일단은 살짝 반등은 주었는데,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반등을 준 거지? 수급으로 뭔가 달라붙어주는 부분이 없었는데, 자, 선물 시장에서는 외인이 한 4천억 정도가량 매수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을 베이스로 깔아가지고 선물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현물 시장에서 내다 팔았다, 내다 팔거나 그냥 보합권 정도 수준으로 유지만 했다,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인들은 콜 포지션으로, 풋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최근에 매도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옵션 시장만, 옵션 플레이만 놓고 본다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뭡니까? 저번 주에도 증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을 때 옵션 플레이 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이 증시의 바닥, 저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의 인버스 같은 경우에 살짝 눌러주면서 마감을 했고, 현재 3035원을 로 마감을 했는데, 주봉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눌림목 구간의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내일
내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 10월의 마지막 날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방향성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의 움직임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버스는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덱스, 이거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렇게 눌림목 구간 가져가 주고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윗방향으로 가져가 주었다가 여기 노란색 박스권 안에서 눌림목 구간입니다.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여파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2차전지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랑 거의 차트가 비슷하죠. 급등 랠리 살짝끔 가져갔다가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 눌림목 구간으로 가져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그림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등 포지션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인버스가 눌려가고 있는 패턴은 맞는데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가져가 주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놓고 본다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내일까지 지켜보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들도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버텨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 라인권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 만약에 뚫고 올라가 주게 된다면 여기가 바닥이겠죠. 그러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제가 볼 때는 더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직은 힘이 없습니다. 조금 추세 자체가 아랫방향으로 실리는 힘이 조금 더 강해요. 그 다음에 요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술적인 반등세는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90조,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50조 정도가량 돈을 푼다라고 했는데 그 흐름 때문에 반등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 지금 반등 흐름 추세에 이어져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최근에 낙폭이 조금 컸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으로 가져갔다가 재차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버텨줬지만 추세는 여전히 하방 추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재차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오늘 인버스가 시가 자체가 상승 출발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끌어올린 부분이 있지만,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아직은 뭔가 여기가 바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 깨고 저번 주 금요일날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절대적으로 일반적인 종목을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직은 섣부릅니다. 아직은 페이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저점 라인, 지지 라인권 깨고 지금 하방 추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올라가면 다시 때려 맞아가지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여기 라인권이 바닥이 된다면은 이 라인권에서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가 나올 겁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을 해주게 되면서 이 라인권을 지지 라인권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증시는 하락 패턴입니다. 하락 패턴이에요. 자, 여기에 더해서 제가 요거 미국의 국채 수익률 같은 장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4.8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 가격대에서 올라가 있다가 지금 횡보장세라거든요. 물론 이 국채 수익률을 이런 차트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차트를 가지고 그냥 대충 이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차트를 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거는 아니고, 지금은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게 추세 자체가 윗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장기국채 수익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쫙
하방 추세로 빵 가가지고 최근에 이어갔었던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는 게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 흐름을 가져가주고 있어요. 그죠? 상승 흐름을 가져가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1352원, 1352원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 자체가 윗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다. 만약에 환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깨고 나서 최근에 이어갔었던 추세를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증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위로 올라갈 텐데 아직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7.9달러. 그죠? 지금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요거 좀 잘못했는데 지금 유가 자체도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약간 요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2% 올랐다가 2% 내렸다가 3% 올랐다가 또 2% 3% 내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작게 본다면은 추세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있어 보이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런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환율, 그리고 유가가 지금 3중고 다 추세가 윗방향이다. 그럼 증시 입장에서는 썩 달가운 모습은 아닌 거죠. 그죠? 거기에 증시에 유입되는 매세가 있다 없다? 아직 없다. 근데 오늘 증시가 반등을 줬네요. 오늘 코스닥 반등 줬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살짝은 반등을 줬어요. 자,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요거 반대매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매매가 지금 한 20조까지 올라가 있었던 게 현재 17조 4천억까지 내려왔습니다. 17조 4천억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아무래도 증시가 내려가다 보면은 반대 매매로 인해서 요거 좀 신용잔고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17조가 바닥이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형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요 신용잔고 17조도 조금 무겁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증시가 또 올라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신용잔고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17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17조에서 20조까지 가는 거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20조에서 30조 가는 것도 얼마 안 걸리겠죠. 그죠? 예전에 우리가 최근에 올해 나름 살짝씩의 기술적인 반등장을 통해서 이렇게 20조까지 끌어올랐었던 거를 보면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전에 코로나 폭락 이후에 대형 상승장이 나왔었던 그러한 부분을 원하는 건데 지금의 신용잔고로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반등, 코스닥 기술적인 반등, 그 다음에 오늘 상승 종목이 몇 개? 상승 종목이 지금 1600개. 오늘 상승 종목이 1600개였고요. 하락한 종목이 한 760개. 그죠?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죠? 여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떤 종목이 좀 많이 올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일반 대형주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이러한 지수를 좀 많이 견인할 수 있는 대형 종목군들은 많이 안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특히나 포스코 DX 조금 올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으로 작용을 할까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게 페이크의 가능성도 농후한 게 뭐냐면은 그 전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여기가 바닥을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바닥일까요? 일단은 3거래 연속으로 지지는 나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지지는 나왔지만 여기서 뚫어줘야 되는데 바로 머리 위에 매물대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뚫어줘야 되려면은 엄청난 매수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매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올라가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도 많이 달라붙어 줄 겁니다. 그러면 신용자금은 또 올라가겠죠. 악순환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더 치고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직 아니다.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를 바닥으로 만들어준다면 언제든지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특이 종목이 있었다면은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얘가 오늘 27% 급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조금 달라붙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증시를 나름 반등을 잡아줬었던 거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의 힘이 좀 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것 같은 경우는 한 5% 반등을 잡아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랑 그 다음에 요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증시의 기술적인 반등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지 라인권을 계속해서 가져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바닥권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굳이 지금 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인 것 같아가지고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럼 여기가 지지 라인인 줄 알고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했다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된다면은 그냥 물리시게 되는 거거든요. 물리시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게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는 아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페이크를 칠 가능성도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리는 좋아요. 뭐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AI, 산업용, 그다음에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돈만 달라붙어 주게 된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달라붙어 줘서 같이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데, 요건 조금 지켜보시죠. 다만 지금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스마트 머니가 달라붙어 준 모습은 아직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인버스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일단 뭐 오늘은 조금 특이점이 있었던 것은 뭐 흥구석유, 그죠? 오늘 22% 급등 나왔죠.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저번 주에도 그렇고 연일 내내 말씀을 드렸던 거 뭡니까? 방산주, 석유 관련된 종목군들 채권 추심주 관심을 가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흥구석유 22% 급등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도 오늘 16%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23% 급등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죠? 증시가 안 좋아도 돈이 달라붙어 주는 것을 정확하게 포착을 한다면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극동 유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GSE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한일단조가 거의 한 19% 상승했다가 막판에 쫙 뺐는데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죠. 그 다음에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흐름은 없었지만 그죠? 여기 라인권 자리 지켜주고 있고, 빅텍 같은 경우에도 뭐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도 아직은 관심 가져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처럼 관심 가져가면서 타점 발견될 시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요거 SCI 평가 정보인데, 요거는 지금 슬슬 자금이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관심 종목에서 슬슬 삭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시가총액이 좀 많이 작은 부분도 있고, 다만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버티거든요. 얘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 짓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보다는 아마 내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 중요하니 확실하게 증시 대응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가 11월 달에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처럼 인버스를 가지고 전략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뭐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으로 증시를 견인할, 주도할
섹터의 일반적인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내일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버스 홀딩 하면서 그 다음에 방산주, 석유주, 채권 추심주 요렇게 관심 가지면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